안녕하세요. 네이업의 이경민입니다. 스페코입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 나스랄라가 사망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 양상으로 가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스페코의 흐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산 나스랄라 암살 사건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헤즈볼라의 향후 이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즈볼라에 대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휘 체계가 붕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랄라 암살로 인해서 헤즈볼라가 주요 지휘권을 잃게 되고 통신과 무기 시스템에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복수 의지까지 다짐하는 헤즈볼라가 여전히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면서 나스랄라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미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감행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방공망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더 위험하게는 민간인 사상자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요, 나스랄라 죽음에 대해서 5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지도자인 하마네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헤즈볼라 외에도 여러 무장단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 있게 됐겠죠. 이란이 전면적으로 이 확대되는 상황을 또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긴장이 또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또 어떤 형태의 보복을 고려할지는 또 추후 상황을 살펴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요. 나스랄라 암살에도 불구하고 군사 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세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지상군을 파견하게 되면서 공격할 가능성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군사훈련을 또 강행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더 앞으로 예측할 수 없을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요. 헤즈볼라의 공격이 이스라엘을 향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반격은 더욱더 강력하게 될 것이고 또 이란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전개가 더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동의 군사적 갈등이 지속될 때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서 방산 주식들은 더욱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방산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현재 상황, 방산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요, 단기 투자자들의 매매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스페코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스페코는 방산 관련 제품을 전자기기랑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군사적 작전에 사용되는 통신 장비와 감시 시스템, 무기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스페코는요, 정부와 군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내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방산 예산이 확대가 되고 군사 장비 구매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 방산 기업, 스페코와 같은 기업들은 긍정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적에도 자연스러운 실적이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스페코, 거기에 따른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그대로 거래량과 함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도 거래량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은 투자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죠.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요. 이동평균선이 최근 주가 차트랑 같이 주가와 교체하고 있는 점이 조금 눈에 띄게 되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또 상향 돌파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다른 말로 강한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학적인 불안정성과 함께 지금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은 언제나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외부의 요인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지만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전쟁 상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전쟁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는 방산 관련 주식들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요. 장기적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이 전투의 격렬함이 계속 증가될수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될지 여부를 주목하게 되면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간헐적인 하락세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나 외부 요인 때문에 등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또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불안감이 주가에 조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 관련 주식들도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반등의 요인과 이슈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산 관련 주식들은요,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작기도 하고 유동주식 비율이 또 낮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 오늘처럼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따라서 발빠른 대응과 이슈를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발빠르게 이슈를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